안녕하십니까, 남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2021학년도 수능 가형 20번 문항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기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재 하나 딱 띄어져 있고 오른쪽 아래에 제 얼굴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낯설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칠판 앞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럼 이제 카메라가 들어와서 저를 알아서 좀 찍어주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 저는 캠 앞에서 캠이 저를 잘 찍어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마이크를 갑자기 그 코앞에다 들이대고 그 마이크를 바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저도 약간 낯설고 어색하기 좀 그렇습니다. 칠판 판서 같은 경우도 분필을 뭐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럴 때 이렇게 딱 세팅을 다 해놨는데, 모든 것을 이제 탭으로 바꿔서 이제 탭으로 이제 필기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들과 비대면이 이제 대면이 힘든 이 시기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수능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 수능 해설 강의를 하필 20번으로 고른 이유가, 절대 뭐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 뭐 온라인 강의 이렇게 뭔가 화상을 띄우고 하는 강의에 대해서 연습해 보려고 강의 찍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연습해 보려고 찍은 거였으면 사실 저 혼자 그냥 찍어서 저만 봐도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20번 문항이 그만큼 되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보아야 될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0번 문항이 완성도가 일단 첫 번째 되게 높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되게 참신했습니다. 참신한 게 사실 완벽하게 새로운 건 아닌데, 많이들 나오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려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설고 처음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뭔가 좀 내가 푼 게 맞는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좀 어려웠을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다뤄보는 거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21번, 30번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20번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낯설었다는 거죠. 낯설고 실제로 수능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말 맨날 나오던 고난도 그 문제가 아니라, 뭔가 참신하고 뭔가 새롭고 수능이다 보니까 반걸음씩 앞서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데, 올 2021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을 낯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20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가형 수능에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그 20번 문항을 지금부터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파이 사인 2파이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이 사인 2파이 x. 자, 간단한 것들이니까 몇 개 확인해 볼게요. 옆에 붙은 파이는 그냥 진폭을 얘기해 주는 게 되겠고요. 사인 2파이 x니까 주기가 원래 2파이짜리인데 2파이가 붙었으니까 주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1이 되고 진폭이 2파이다. 뭐 파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잘 아실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그걸로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자.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러스 파이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이 마이너스 파이까지 내려갈 거고, 근데 한 바퀴 도는 게 언제까지냐면 1 정도가 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분의 1에서 중점을 찍고 4분의 1에서 위로 올라가는 1 정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인 파이 x고, 그리고 되게 희한한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gx예요. gx.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쭉 이어진 함수인데, 치역이 뭐라고? 치역이 only 0 아니면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0 값이거나 1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혀야 된다 보고, 그럼 다시 말하면 y 꼴 1하고 y 꼴 0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함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슨 함수가 된다? gx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하늘색이 아니라 제가 연두색으로 좀 써볼까 하는데, 그럼 gx는 뭐라고요? 얘는 gx는 필연적으로 불연속 함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0으로 쭉 유지가 된다든지 1로 쭉 유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연속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0과 1을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0에서 1로, 갑자기 1에서 0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 큽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hx가 재밌어요. hx가 재밌는데 hx 꼴을 봅시다. hx는 뭐라고요? fx에다가 nx가 됐습니다. nx가 됐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n배만큼 커진 값이, 다시 말하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n까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n배가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n배가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으로 따지면 x축 방향으로 n분의 1만큼 압축시켜라. 만약에 f2x면은 2배 반으로 줄여서 압축시키라는 얘기고, f3x면은 3분의 1로 줄여서 압축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녀석이었고, 핵심적인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다 뭘 곱하기로 되어 있었냐면 gx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x. 근데 아까 gx가 뭐라 그랬어요? gx는 0 아니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0 아니면 1을 결국 곱한다는 얘기인데, 0을 곱한다는 건 뭐야? 결국 사라져서 같이 0이 된다는 얘기고요. 1을 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해주는 그런 1값이 자기 자신 그대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0과 1의 의미를 우리 보러 따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존재하게 만들 것이냐 존재하지 않을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시 말하면 0을 곱하면 사라져 버릴 것이고 1을 곱하면 그대로 있을 테니까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면 존재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gx를 곱할 때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그 표현에 첫 번째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그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아니 fx는 원래 연속함수입니다. fx는 원래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고 gx는 필연적으로 불연속함수지. 0과 1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그 둘을 곱하면 일반적으로 불연속이 나와야 맞다 하나, 여러분 많이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불연속함수를 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되는 방법은 연속함수 자체가 원래 있었던 f가 0이어 버리면 되죠. 0이어 버리면 g가 0에서 1로 갑자기 바뀌어도 여전히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gx가 0이 될 때마다, gx가 값이 불연속돼서 바뀔 때마다 f의 x는 어떻게 된다? 걔는 0이었어야만 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fx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0이네요. 여기가 0, 2분의 1일 때, 0일 때, 1일 때. 다시 말해 여기가 이제 n분의 1로 압축시켰으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가 n분의 1일 때, 여기는 2n분의 1일 때, 여기는 뭐 0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2n분의 3일 때도 또 다시 0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만 gx가 값을 바꿔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부는 언제 바뀐다? 0과 2n분의 1이랑 n분의 1, 2n분의 3 이렇게 뭔가 0을 지나가는 그 순간만큼이 그때서야 존재와 존재 여부가 아닌 것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gx가 여기서 0이었었어요. gx가 그 전엔 1이어서 계속적으로 함수가 1이었던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fx가 이렇게 있는데 0부터 2n분의 1까지 가는 동안은 fx가 뭐였다고? 그냥 연속 1이었다. gx가 계속 1이었던 거야. 1이었던 거야. 근데 드디어 여기가 왔기 때문에 1에서 0으로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0으로 바꿀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얘가 무슨 값으로 어떤 값으로 내려가든지 0이 곱해졌으니까 항상 계속 0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n분의 1 정도가 와야 0이었던 녀석이 1로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중간에 바꿀 수가 없고 그럼 불연속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다가 다시 여기서 계속 난 계속 0이 될래. 이렇게 얘기하면 0으로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가서 2n분의 3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슬슬 다시 1이 돼볼까? 이 0도 사라져버렸고 1로 올라갔던 이 1들도 사라져버렸지만 다시 이제 해볼까? 이렇게 되면 다시 이 녀석 뭐가 돼?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유지되는.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의 주기가 한 산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하나의 파도가 지나갈 때마다 이 파도를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이 파도를 유지시킬 거냐를 결정해주는 게 gx의 역할이고, 그렇게 돼야만 hx라는 녀석이 존재성을 그러니까 연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니까, 배운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시험장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평가원 입장에서도 20번으로 출제를 한 거고 21번과 30번 같은 경우 급은 아니다. 이 정도면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20번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멋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h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다. 자, 이 말도 되게 특이한 말입니다. 이 말도 엄청 수능적으로 멋있는 표현이에요. 일단 이것만 해도 이 연속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느냐도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 두 번째 이 2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도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2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n이 1인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일 속편하게 n이 1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f란 녀석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러니까 뭔가 좀 제가 긴장을 했어요. 지금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시 n이 1인 케이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n이 1인 케이스였으면 마이너스 1도 주기 한 바퀴, 1도 주기 한 바퀴니까 주기가 두 바퀴가 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런 그래프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라고? 죽일 놈 살릴 놈들을 결정해 줄 거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그대로 적분이 돼버리면 서로 퉁퉁퉁퉁 지워지면서 어떻게 돼? 1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꾸로 얘네들은 지워지고 얘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밑으로 내려간 애들만 남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답이 뭐라 그랬냐면 2가 나왔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 위로 올라간 애들이 더 많아서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위로 올라간 애들이 많아서 지울 거면 아래에 있는 놈을 더 많이 지워야 된다.
아래 놈을 더 많이 지웠는데 하필이면 2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 덩어리 하나가 얼마쯤 되는지 생각해서 몇 개쯤이 더 남았는지를 계산해 봅시다. 그런데 요 덩어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sin x 이렇게 적분할 때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거 얼마야, 넓이가? 이 넓이가 2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2죠. 근데 여기 이때 여기가 1일 때인 거고 얘가 어디로 올라가서 얘가 파이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그럼 넓이가 2파이가 돼. 이 덩어리 하나가 2파이가 된다고. 그런데 2파이라는 녀석이 여기가 파이까지가 아니라 얼마로 줄었다고? 주기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2파이 배만큼 줄었으니까 이 덩어리 하나의 넓이가 얼마라고? 덩어리 하나 넓이가 1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1, 이쪽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 넓이가 1이 될 거니까 1, 1, 1, 1이었는데 이게 2가 나오려면 얘네 둘 다 온전히 살고 얘네 둘이 날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n이 두 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두 개여도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n이 두 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둘이 합치면 얼마야? 이렇게 둘이 합쳐야 1이죠. 왜냐면 폭이 반으로 줄었는데 개수는 두 배로 늘었으니까 어차피 너리 하면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1이었을 테니까 전체가 2가 나오려면 밑에 건 다 죽이고 위에 건 다 살리고 그래야만 되는 숫자였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특수한 숫자였다. 알겠죠? 특수한 값이었다. 이게 2가 아니라 1.5였다. 막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0이었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개수가 똑같았다는 얘기인데 2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결정되냐? gx가 온전히 결정되게 됩니다. 이 특수한 값 덕분에 gx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2가 나오려면 밑에 것만 다 지워야 되는 거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hx라는 건 별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밑에 있는 녀석은 다 날려버리는 그 값이 hx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특수한 값으로부터 추정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였고, 이제 수능에 기하가 생기잖아요. 기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값이 더 자주 나오고 미적분에도 그동안 곧잘 특수한 값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 뭐였다고? hx가 연속이어야 된다는 말 뜻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뭐야? 첫 번째 조건 h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2가 나오더라 라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덕분에 hx의 그래프는 나왔습니다. hx의 그래프가 나왔으면 사실 다 온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도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뭐랄까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은 좀 힘들게 만든 그런 포인트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죠. 자, hx가 0서 이렇게 되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녀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겠죠.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 녀석이 있어서 얘가 몇 번 있을지 몰라요. 몇 번 있을지 알지. n번 있을 거예요. n번. 그래서 n번이 쫙 있을 건데 그 n이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n번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어떻게 되냐? 여기도 0이에요. 0이었다가 다시 여기도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된 녀석이 있을 거고 또 다시 이 녀석이 일로 올라온 녀석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x를 곱해서 적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32분의 1이 나왔다. 이게 뭔 소리지? 자, 설마 여기다가 이걸 하나하나 구해서 여기다 x를 곱하고 x를 좀 더 큰 거 곱하면 좀 더 불룩하고 좀 더 불룩하고 이걸 다 정말 계산을 때린 다음에 구간별로 다 나눠가지고 적분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헬게이트 가는 거죠. 이건 답을 계산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수능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과연 시간 내에 할 수가 있는 계산인가? 이걸 정말 하라고 시킨 건가?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눈치가 좀 빨리 좀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거랑 되게 비슷했던 문제가 18학년도 수능 30번이었어요. 18학년도에 수능을 쳤는데 가형 30번 문제가 딱 이랬습니다. 계산을 안 하면 생각하면 아이디어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긴 한데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양 갈래길에서 과연 이 출제자는 계산을 요구하는 걸까 아닐까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18학년도 수능 30번은 30번이나 문제에 걸맞게 계산을 하잖아. 정말 죽음의 계산이 이르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이따가 요거 끝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계산을 하지 않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아니다, 내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지. 18학년도 가형 30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할 줄 알아요. 그 뭐야, 팝업 창으로 띄워가지고 이제 딱 그 18학년도 수능 30번 해설 강의가 붙어있도록 그렇게 한번 영상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다시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온라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강의니까. 자, 이런 게 좋죠. 자,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녀석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올라가는 요 x라는 녀석하고
이 함수라는 녀석하고, 물론 지금 제 그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을 어떻게 할 거라고 이제 곱해서 적분을 할 거고, 또 요렇게 올라온 녀석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똑같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만큼까지를 곱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재밌는 게 뒤에도 이런 녀석이 있잖아. 뒤에도 마이너스 이쪽에도 이런 녀석 있잖아. 이런 녀석이 하나 있었고 얘는 어디랑 누구랑 곱해줘야 되냐면 요만큼 애들하고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함수하고 요쪽이 요 함수하고 요쪽이 요 함수하고 둘이 어때? 서로 부호만 다른 관계죠. 자, 그리고 요 함수는, 그럼 요 함수는 원래 여기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함수인데 얘를 마이너스 했던 녀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플러스로 바꿔버렸으니까 이 플러스 이 녀석도 다시 도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그냥 결국 요렇게 합쳤다가 이거 적분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라는 녀석하고 사인 nx라는 녀석하고 요렇게 된 직선을 한꺼번에 적분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명심하셔야 했던 두 번째 포인트는 또 뭐냐면 이걸 이제 특수한 값이니까 이해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값은 뭐냐면 대칭성. 평가원 정말 대칭성은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죠. 그 대칭성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을 했다고? gx가 밑으로 내려간 녀석이구나. 아니 밑으로 내려간 녀석들은 다 날려버린 녀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 아,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할 때는 요 녀석을 졸로 보내가지고 적분을 때리면 아, 대칭성이 성립을 하는구나. 즉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 hx를 적분하지 말고 그냥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번에는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니까 x는 x대로 내비두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한 함수가 바로 뭐야? fnx라는 함수니까 fnx가 뭐라고? 파이는 앞에 그대로 붙어 있고 sin 2파이 x인데 2파이 x가 아니고 nx니까 2n 파이 x란 녀석을 그대로 적분해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쩌는 수능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형적인 대칭성 치환 적분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서 그 두 개씩이 하나로 합쳐지는 포인트가 멋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요. 18항도 30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앞에다 그 붙여놓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딱 뭔가 약간 hx에다가 x를 곱해 나가는 그 영역을 적분해 나가는 아이디어에서 30번 아이디어에서 차용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30번 시간 내서 한번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이걸 적분을 하는 건 이제부터 무슨 얘기야? 이제부터 정말 단순한 계산 문제가 돼버린 거죠. 2n 파이 x니까 나도 이제 2n을 그대로 넣자. 2n을 집어넣으면 2n이 아니지 2n분의 1을 넣어야 되겠죠. 2n분의 1을 집어넣고 0부터 1까지 적분을 합니다. 뭘 적분해 준다고? 2n 파이 x와 sin 2n 파이 x 똑같은 모양 꼴을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쯤 되면 딱 풀었다는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범위가 어떻게 돼? 얘를 라지 x로 똑같이 치환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색으로 요거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값이 만들어지냐? 0부터 2n 파이까지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라지 x 그 다음에 여기도 sin 라지 x dx로 바꾸고 싶은데 dx를 바꾸려면 2n 파이가 앞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어이구야. 그럼 여기는 4n 제곱의 파이분의 1이라는 녀석이 앞에 붙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적분을 합니다. 4n 제곱 파이분의 1이 되는데 이 계산값이 어때요? 깔끔하게 마이너스 32분의 1로 떨어지는 그런 n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자,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뭘 미분해야 x sin x가 나와? 아, 이거 손이 두꺼워가지고 살을 빼고 있습니다. 살을 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 알겠죠?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라는 녀석에서 빼는 겁니다. 뭘 빼요? 빼는 녀석을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한 녀석을 빼야 되는데 아니지. x로 바꿔놓고 x를 날렸다고 생각하면 코사인 x d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역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n 파이까지. 여기도 0부터 2n 파이까지. 여기서 개멋진 식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싹 다 날아가 버리면서 지워져 버리게 되고 0 집어넣으면 역시 날아갈 거니까 2n 파이만 집어주면 된다. 코사인 2n 파이는 어차피 1이니까 결국 뭐가 나와? 마이너스 2n 파이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아까 있었던 마이너스 2n 파이랑 지워주면서 마이너스 2n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32분의 1이라는 거 보니까 n은 반드시 16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그러면 만약에 찍는다면 정말 몰라서 찍는다면 32 때문에 16을 믿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16분의 1이나 8분의 1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찍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잠깐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불린 대수라고 합니다. 0하고 1, 0은 없다, 1은 있다. 이래서 전산학에서 컴퓨터공학에서도 그 분리 제가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할 건데 하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무료 버전으로 했더니 20분이 지났다고 영상이 잘렸어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20분은 내가 절대 찍을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혼자 스튜디오에서 혼자 떠드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가 흥분하고 기분이 좋고 문제가 너무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디리클레 함수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걸 빼는데도 불구하고 20분이 넘어버려가지고 영상 두 개를 찢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갑자기 20분이 넘어서 안 됩니다라고 떴겠지만 남이종 뭐 무료로 뭐 설명할 수 아니에요. 살 거예요. 살 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무료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슨 얘기 했었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정리하자면 이 불린대수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 혹시 1파랑도 수능 30번에서도 그때 확률 밀도 함수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도입된 건가 매우 비슷한 컨셉. 다시 말하면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함수를 곱하는 그 곱할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이어진 게 바로 이 18학년도 수능 30번에 이은 21학년도 수능 20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런 함수를 이해하면 이게 연속이라는 뜻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요 2라는 특수한 값이 무슨 값인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이런 적분이 터무니없는 계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칭성을 활용하면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도 보이게 돼서 여러모로 이 문제 어떻다? 진짜 완성도 높은 와 역시 수능이다. 요즘에 수능 문제가 너무 많이 뭐랄까 정형화 돼버려서 감동이 없었는데 뭔가 뻔할 뻔짜 이거 냈구나 그랬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문제였는데 간만에 오 역시 수능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드디어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능에서 22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 23학년도 수능이든 24학년도 수능이든 이런 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수능의 공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저의 첫 번째 캠 강의를 잘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